프로메테우스, 인류를 위한 반역자. 제우스가 올림포스의 왕좌에 앉고 신들의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텅 빈 대지를 바라보며 제우스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즐길 것인가? 신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때 한 티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로메테우스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 그의 이름은 먼저 생각하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티타노마키아 전쟁 때 그는 다른 티탄들과 달리 제우스의 편에 섰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전쟁이 끝난 후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불렀습니다. 프로메테우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고 싶다. 신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뭔가 특별한 존재를. 프로메테우스의 눈이 빛났습니다. 인간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인간? 내 생각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요. 신들을 닮았지만 반드시 죽고 마는. 그래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존재 말입니다. 제우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대에게 그 임무를 맡기겠다. 프로메테우스는 강가로 내려가 진흙을 떠왔습니다. 그의 손길 아래에서 진흙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몸통, 팔, 다리. 하지만 단순히 형태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각각에게 의미를 담았습니다. 곧게 선 자세는 하늘을 바라보라는 뜻이다. 두 손은 무언가를 만들고 창조하라는 뜻이다. 이마는 생각하고 꿈꾸라는 뜻이다. 마침내 여신 아테나가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을 때 인간이 눈을 떴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창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인간은 마치 자식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너무 나약했습니다. 사자처럼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 수도 없었으며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숨 쉴 수도 없었습니다. 추운 밤이면 떨었고 더운 낮에는 지쳤으며 야생 동물들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집 짓는 법, 곡식 기르는 법, 별을 보고 길을 찾는 법, 약초로 병을 치료하는 법.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으니까요. 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올림포스에서 큰 연회가 열렸습니다. 신들과 인간이 함께하는 첫 번째 제사였죠. 프로메테우스는 황소 한 마리를 잡아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맛있는 고기를 추한 가죽으로 싸고 다른 하나는 뼈를 기름진 지방으로 감쌌습니다. 제우스여, 선택하십시오. 신들을 위한 몫을. 제우스는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기름진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벗겨보니 안에는 뼈뿐이었습니다. 감히 나를 속였느냐? 제우스의 분노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천둥이 울렸습니다. 인간들이 나를 우롱했구나. 좋다. 그렇다면 벌을 주겠다. 제우스는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인간들에게 불을 주지 않겠다. 그들은 영원히 추위와 어둠 속에서 살 것이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추운 밤에 떨고 날고기를 먹으며 어둠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이건 옳지 않아. 프로메테우스는 결심했습니다. 제우스의 명령을 어기기로. 어느 날 밤 그는 올림포스로 올라갔습니다.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에서 타오르는 신성한 불.
프로메테우스는 회향나무 줄기 속에 불씨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불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이 불로 너희는 춥지 않을 것이고 음식을 익힐 수 있으며 어둠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더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불로 금속을 녹이고 도구를 만들어라. 이 불로 도자기를 구워라. 이 불은 단순한 열이 아니다. 이것은 문명이다. 인간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짐승이 아닌 인간다워질 수 있었습니다. 올림포스에서 제우스가 인간 세상의 불빛을 보았을 때 그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천둥과 번개가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올림포스에 끌려왔을 때 모든 신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가 한 것을 알고 있느냐? 제우스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감히 나의 명령을 어겼느냐? 인간들은 불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다. 제우스가 외쳤습니다. 너는 권위에 도전했다. 신의 특권을 필멸의 존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왕이시여, 권력이 옳은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우스는 가장 잔인한 벌을 내렸습니다. 프로메테우스, 너를 카프카스 산맥의 바위에 사슬로 묶겠다. 그리고 매일 독수리가 내 간을 쪼아 먹을 것이다. 하지만 제우스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는 불멸의 티탄이니 밤이 되면 간이 다시 자라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독수리가 올 것이다. 영원히. 신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너무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와 힘의 신 크라토스가 프로메테우스를 끌고 갔습니다. 차가운 바위에 쇠사슬로 묶이는 동안 프로메테우스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아침, 독수리가 날아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헤르메스가 찾아왔습니다. 제우스께서 용서해 주실 수도 있네. 자네가 사과하고 비밀을 말한다면. 무슨 비밀? 자네가 알고 있는 예언. 제우스를 무너뜨릴 자식에 대한 예언 말일세. 프로메테우스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통은 참을 수 있지만 인간들을 배신할 수는 없네. 밤이 되면 프로메테우스는 저 아래 인간 세상의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닥불, 화덕, 등불. 그 불빛들이 그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30년이 흘렀습니다. 혹자는 3만 년이라고도 합니다. 어느 날 젊은 영웅 헤라클레스가 카프카스 산맥을 지나다가 프로메테우스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전설의 프로메테우스십니까? 프로메테우스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전설이라. 나는 그저 죄수일 뿐이네. 아닙니다. 헤라클레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인간들의 영웅입니다. 우리 모두는 당신의 선물 덕분에 살아갑니다. 헤라클레스는 활을 꺼내 독수리를 쏘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의 명령은 제우스께서도 이제는 달라지셨습니다. 헤라클레스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분노도 식었고 당신의 용기를 인정하게 되셨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제우스의 명령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쇠사슬 한 조각을 반지로 끼고 다녀야 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기억하라는 의미였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을 때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시들이 세워져 있었고 신전과 극장이 있었으며 배들이 바다를 항해하고 철로 만든 도구들이 넘쳐났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고 철학자들이 토론하며 예술가들이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프로메테우스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불을 준 그 신이십니까? 프로메테우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노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네. 불은 시작에 불과했네. 이 모든 것은 자네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야. 그제야 프로메테우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준 것은 단순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이었습니다. 스스로 성장하고 배우고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 올림포스로 돌아온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와 마주했습니다. 두 신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후회하는가? 제우스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프로메테우스가 대답했습니다. 폐하는 어떠하신지요? 제우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후회하지 않네. 자네 덕분에 인간들이 흥미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프로메테우스가 올림포스를 떠날 때 제우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자네는 옳았네. 그날 이후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 사이를 거닐며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준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밝게 타올랐고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무언가를 창조하며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때마다 프로메테우스의 불씨가 우리 안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5가지 지혜입니다. 첫째, 진정한 용기는 옳은 일을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벌을 알면서도 인간에게 불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불의를 목격했을 때, 잘못된 결정을 보았을 때 침묵할 것인가, 목소리를 낼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권위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제우스는 왕이었지만 인간에게 불을 금지한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사랑했기에 고통을 견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선생님이 학생을 위해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넷째, 받은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불은 단순한 열이 아니라 문명이었고 가능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교육, 기술,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우리의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승리는 시간이 증명합니다. 처음에는 프로메테우스가 패배한 것 같았지만 결국 누가 옳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옳은 일을 했을 때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시간이 흐르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옳은 것을 선택할 용기, 다른 일을 위한 사랑, 권위에 맞설 정의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배우고 돕고 옳은 일을 할 때마다 프로메테우스의 불씨는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